안녕하세요. 왼꽁이 여사 1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침 6시에 남한산성을 다녀오다. 오늘은 장권사와 또 금주권사 나랑 셋이서 6시에 만나서 남한산성에 가서 산행 1시간 하고 준비해간 김치전과 커피와 또 과일을 먹고 9시 반에 산에서 내려왔다. 금주권사 오다가 금주권사 사무실에 들려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 금주권사는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에 가서 화장품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금주권사 집에 내려주고 장권사와 가락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가지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출근을 했다. 산은 엄청 시원했었는데 내려오니까 찜통더위다. 아들과 여름 휴가. 아들 낳고 처음으로 둘이서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다. 며느리는 두 애들 데리고 제주도 친정으로 가고 이런 기회는 축복받은 기회라고 난 생각을 했다. 며칠 전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만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건어물과 견과류, 과일, 라면. 준비하는 과정이 즐겁기만 하고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다. 난 미스 때부터 결혼하면 자녀들과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지난번에 큰아들과 작년에 중국 계림을 다녀왔었고 이번에 우리 둘째 아들과 또 단둘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대화도 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나는 기뻤다. 옆 가게 집사님이 아이스 가방까지 빌려줬다. 하나님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기예보상에는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태풍을 피해서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8월 7일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막 내린다. 설레는 마음이라 그런지 잠을 잘 못 잤다. 밥 한 끼를 해먹어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하니까 간식까지 챙기다 보니 짐이 많았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짐을 차에 싣고 6시 40분 아들을 태우러 양주로 출발을 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 오색 약수터에 가보니 태풍으로 밤새 많은 비가 내려서 계곡물이 흙탕물이고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입산 통제를 해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낙산 사러 갔다. 우산 쓰고 산책을 했고 사진도 찍고 초대형 팔각정에서 쉬면서 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문 집사님과의 공동체 자금 10억 원에 대해 후원자들과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이야기하며 그분들과 주고받은 카톡을 보며 하여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볍게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문 집사가 돈에 눈이 멀었다면 큰 범죄에 속할 문제였다.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기대를 해보겠다. 그런 문제로 아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소화도 안 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 두 아이의 아빠이다 보니 당연히 고민되리라 믿는다. 선교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월급쟁이로 직장을 잡을 것인가 본인이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 외에는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었다. 지켜보는 엄마의 입장도 답을 줄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함께 고민했다. 하나님, 아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은 많이 덥다고 하는데 이곳은 시원했다. 우리는 거기서 한참 놀다가 속초 어시장에 나와서 어시장으로 가서 저녁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회와 내가 좋아하는 매운탕으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식당 아줌마에게 숙소를 알아보니 소개를 해주셨다. 바다가 보이는 호름한 방 한 칸짜리, 그래도 에어컨도 있었다. 1박에 3만 원에 정말 행운이었다. 식당 아줌마는 엄마랑 아들과 둘이서 이렇게 여행 오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효자 아들을 두었다고 아들을 많이 칭찬을 해주셨다. 태풍으로 손님이 없는 덕을 우리가 본 것이다. 차에서 간식으로 먹을 간식거리를 아들이 굽고 지퍼를 가져갔는데 지퍼를 굽고 그리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준비하고 숙소로 나왔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잘 자고 이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저녁을 잘 자고 단칸방에서. 그리고 주황산 국립공원에 도착을 했다. 나는 옛날에 주황산에 한번 가봤는데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컸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들하고 오게 된 것이다. 산 입구부터 식당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작은 생수를 준다. 장사하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는 분들에게 다 생수를 한 병씩 준다. 내려올 때 밥을 먹고 가라는 조건이다. 주황산은 희귀한 거대 바위가 정말 볼만하다. 어디서 보느냐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상상하며 볼 수가 있다. 10년 전에 등산 왔을 때 흥분하며 봤던 바위들이다. 아들도 놀라워한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굽이치며 내려오는 폭포도 볼만한 볼거리였다. 우리는 등산이 아닌 그냥 관광으로 왔기 때문에 볼만한 곳만 보고 그리고 사진 찍고 우리는 또 서울로 가야 하기 때문에 1시쯤 내려와서 산채 정식과 사과 막걸리를 먹고 우리는 사과 막걸리는 나만 먹었다. 우리 아들은 술을 입에도 댈 수가 없는 아들이다. 2시 40분쯤 양주 아들 집으로 오는데 주황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2시 40분에 양주로 오는데 고속도로로 왔다. 서울 다 와서부터 차가 밀려서 8시쯤 양주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서울 집에 오니까 9시도 넘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의 뜻깊은 여행. 나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효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문 집사님과의 문제 잘 해결되게 하시고 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9년 8월 10일 문 집사님의 변심으로 눈물을 흘리다. 불길한 생각으로 밤잠을 잘 수가 없었다. 토요일 날 문 집사 집에서 아들을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늘은 주일 예배 드리고 2조회 휴가 떠나는 날이기도 했다. 조카와 이모들 휴가 떠나는 날이기도 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다. 별일 없었냐고 말을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일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법정까지 갈 것 같다고 한다. 가슴이 덜컥했다. 아들은 토요일에 문집사 집에서 대화를 전부 녹음을 했다며 들어보시라고 하며 녹음 파일을 보내주었다. 전화를 끊고 들어보니까 문집사 부인이 주도적으로 아들에게 협박과 엄포
엄포를 놓는 것이었다. 문지사 부인은 칼자루는 내가 쥐었으니 내 말 잘 들으라는 식이었다. 공동체 생활할 때 애들을 폭행했다면서 폭행죄로 아들을 고소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이다. 그리고 문사범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하면서 지금 집에 있을 자격도 없고 임원 자격도 없다면서 엄포를 놓는 것이었다. 정말 가슴에 분노와 함께 사지가 벌벌 떨려왔다. 아들에게 전화로 걱정을 하니까 정환 선생님을 바꿔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다. 난 정환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냥 울기만 했다. 14년을 봉사로 살아온 사람에게, 봉사만 하면서 살아온 아들에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막말을 했다고 하니 어쩌면 좋으냐고 정환 선생님에게 말을 했다. 그러나 정환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달라고 한다. 꼭 문사범의 명예를 되찾아준다는 것이다. 울면서 나는 전화를 끊고 서로 주일 예배에 갔다. 주여, 뜻대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떠한 불상사도 없게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과 연관된 문제이니까 정말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주의 여행.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일부 예배 드리고 용산역으로 향했다. 용산역에서 동생을 만나고 간단히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1시 15분 무궁화 열차로 조치원역에 내려서 기다리던 조카를 만나고 충남에 있는 오소산 자연휴양림에 도착을 했다. 태풍 끝이라 습하고 더웠다. 짐을 숙소에 풀어놓으니 조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왔는지 너무 고마웠다. 큰 비는 아니지만 이슬비는 계속 내리고 그리고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다. 우리는 우산 쓰고 밖에 나가고 싶지만 더위를 많이 타는 동생이 싫다고 해서 꼼짝하지 않고 숙소에서 먹고 놀았다. 이튿날 밤새도록 작은 비가 왔다. 산중이라 무섭고 습하다. 낮에도 종일 비가 내려서 우리는 꼼짝 않고 숙소에서 놀고 먹고 각종 이야기로 웃고 걱정을 하면서 지냈다. 종진이는 사채를 많이 써서 10군데도 넘는다고 한다. 종진이는 돌아가신 언니의 큰아들이다. 이번에 형부가 해결해 줬다는 이야기 등을 했다. 언니의 비자금 2억 원 이상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아들의 사채 빚을 해결해 줬다는 이야기였다. 언니는 비자금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 동생들한테 제대로 밥 한 끼 사주지를 못하고 세상을 살았으며 또한 그렇게 살다 세상을 떠난 것이다. 조카님은 은숙이와 소통이 안 돼서, 은숙이는 조카의 동생입니다. 소통이 안 돼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 서로 서운한 걸 풀지 않고 살다 보니까 더 멀어만진다는 것이다. 은숙이는 한이 많은 조카다. 상처가 많고 자존감마저 없다 보니 일체 형제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언니인 조카는 너무 마음 아파한다. 작은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 후원자들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한결같이 문 사장 부부는 나쁜 사람이라며 문 사범이 함께 사역을 안 한다고 하니까 코너에 몰리게 되고, 그리고 막다른 길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란다. 폭행죄는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14년간 업적과 공로가 너무나 커서 폭행은 성립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제기하지도 그리고 할 생각도 없다고 하더란다. 드디어 마음이 편해졌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군요. 나비와도 통화하고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통화를 할 수가 있었다. 감사했다.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사위를 힘들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단다. 목사님은 장인어른입니다. 제주도의 장인어른. 오늘은 중국 사는 큰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이런저런 얘기로 한참 통화를 했다. 큰아들은 별일 없었고 손녀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우리 큰손주가 머리가 좋은 모양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첫날 이런 일들과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튿날 어젯밤은 동생의 심한 코골이로 날밤을 새웠다. 동생은 정말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 한 방을 쓸 수가 없을 정도다. 조카도 마찬가지였다. 조카와 나는 홀딱 밤을 새운 것이다. 동생 혼자만 잠을 잘 잔 격이다. 아침 산책이라도 해보려고 밖에 나가니까 너무 습해서 그런지 모기와 날 것들이 어찌나 눈 속으로 날아드는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수건으로 아무리 쫓아봐도 당할 수가 없다. 가까운 곳에 대나무 숲과 월정사가 있었지만 가보지도 못한 게 너무 아쉬웠다. 동생은 덥고 날 것들이 너무 날아든다고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한다. 조카는 차를 어찌나 아끼는지 틈만 나면 차를 닦고 살핀다. 오늘은 여기를 떠나는 날이다. 아침 먹고 짐을 싸고 차에다 모든 짐을 다 싣고 대천 해수욕장으로 갔다. 휴가철인데도 한가하다. 2시간 쉬기로 하고 자리를 한 개 2만 원에 빌렸다. 조카는 발에 무좀이 있어서 바닷물에 발 담그는 게 치료가 된다면서 발을 담궜다. 나와 동생도 덕분에 발을 담그고 사진도 찍고 오늘은 햇살이 따가웠다. 1시간 정도 놀다가 나왔다. 오면서 유명하다는 메밀국수 집을 찾아가서 국수와 전병으로 점심을 먹고 용현 휴양림 근방에 가서 하루 숙소를 잡았다. 하루 민박을 한 것이다. 하루 민박 10만 원에 우리는 만족해야 했다. 하루 18만 원을 받는다는데 손님이 없다 보니 싸게 준 것이라고 한다. 짐 정리를 하고 동생은 힘들다고 숙소에 있고 나와 조카랑 계곡에 가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이런저런 동생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대충 이야기를 하고 조카도 은숙이가 너무 불쌍해서 이런 때 함께 이렇게 놀면은 얼마나 좋으냐고 한다. 즐거운 시간도 다 가고 우리는 그렇게 소통을 했다. 은숙이가 도무지 왜 그러는지 소통을 안 한다고 너무 안타까워한다. 같은 자매라도 서로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조카와 1시간 정도 놀다가 숙소로 돌아와 우리는 밥을 먹고 또다시 은숙이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은숙이에게 전화를 해보니 통화가 되었다. 난 조카 들으라고 스피커폰으로 1시간 정도를 통화를 했다. 은숙이가 하는 말마다 조카는 분통을 터뜨린다. 소통의 부재로 오해가 하늘만큼 땅만큼 쌓인 것이다. 남북 관계만큼이나 풀기 어렵다는 걸 나는 생각을 했다. 은숙이는 삶이 너무도 피폐하다 보니 모든 게 싫어지고 사랑이 죽을 만큼 고픈 사람이다. 사랑받지 못하고 산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가 보다. 해결은 무조건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할 것 같으다. 전화를 끊자 갑자기 동생이 하는 말, 언니도 나에게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말해보라고 하기에 내가 말을 하길, 내가 할 말을 다 하면 너 혈압 터져서 쓰러질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했다. 동생은 괜찮다고 해보라고 한다. 나는 또 스위스 여행 가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상이 레아 낳을 때 있었던 일 몇 가지 말을 했다. 동생은 또 펄펄 뛰고 화를 내고 난리가 난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는 동생이다. 화가 나도 참아야 하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동생이다. 앞으로 언니와 두 번 다시 안 만나겠다는 막말을 막 쏟아놓는다. 정말 상대 못할, 응? 언니라고 말을 한다. 언니가 변했다고 한다. 시계 문제를 말하면서 우리가 언니에게 죄진 거 있느냐는 등등. 상혁이 아빠 성격이 원래 그렇다는 등등. 큰 소리로 난리가 났다. 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나는 조근조근 조용하게 침착하게 화내지 말라고 하면서 대화를 해나갔다. 동생도 내 말을 들어보니 미안했던지, 그럼 언니 내가 사과하면 풀어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제서야 언니 내가 함부로 말 실수한 거 미안해 한다. 나도 그래. 진작에 네가 그렇게 했어야지.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했다가 하면은 풀어질 일을, 네가 한 수 더 위에서 계속 나를 속을 뒤집어 놓는 행동을 하니까 내가 풀어지지 않았던 거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산 줄 아니? 라고 했다. 동생도 이해한다고 한다. 동생이 먼저 우리 손잡고 기도로 마무리해요 하면서 손을 잡는다. 우리는 조카와 셋이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돌아가면서 했다. 그리고 내가 마무리를 지었다. 잠잘 때 조카는 작은 방에서 자고 동생과 나는 거실에서 나란히 잠을 자는데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난 그동안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형제 우애 깨질까봐, 동생의 건강이 염려되어서 한 번도 서운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직도 그동안 여러 가지 서운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참아야만 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증명하는 하루였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동생과의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동생의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원합니다. 동생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그 말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14일날 어젯밤도 많은 생각과 동생이 심한 코골이를 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잤다. 일찍 일어나 셋이서 산책을 하고 숙소에 와서 김치찌개로 아침도 해먹고 오늘은 휴양림 숙소로 가는 날이다. 짐을 싸서 차에 싣고 서산 시내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닭도리탕 재료와 부침개 재료, 과일 등을 사가지고 용현 휴양림에 도착을 해보니 계곡물이 물놀이 하기에 너무 좋아서 2시간 계곡물에 발 담그고 놀았다. 동생은 풍덩 들어갔다. 놀다가 3시쯤 숙소로 찾아가 보니 다가구 숙소에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 숙소였다. 날씨는 덥지, 짐은 많고 어떻게든지 셋이서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셋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을 옮겨 놓았다. 그리고 점심으로 빵과 과일을 먹고 저녁에는 동생이 닭 도리탕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다. 식사 후에 조카와 둘이서 1시간 산책을 하고 왔다. 동생은 꼼짝을 안 한다. 오늘 여기까지 또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